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인 여성이에요. 지난주에 절친한 친구의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결혼식에 참석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결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두 사람을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결혼 생활이 항상 달콤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지난 결혼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아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전에는 서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에는 가정 차이로 인해 많은 모욕과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개입으로 남편과 저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특히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시어머니의 행동과 말에 감정이 상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을 시어머니 탓으로 돌렸지만 나중에 남편도 가정에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모든 것은 시어머니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아주 착한 척을 하며요. 동네에서 평판이 좋다고 소문이 났지만 사실은 그의 행동들에는 음모가 있었다. 내가 그의 정체를 폭로하여 그의 정체가 드러나고 난 후에는 그가 참 당혹스러워 할 것이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이다. 이 사건의 시작은 결혼을 앞둔 나의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던 날이었다. 그의 시댁은 경기도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있었고 어릴 적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만 계셨다. 어머님은 여장을 하신다고 해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에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다가 결국 우리 아버지를 잃은 지금 어린 우리 남편을 키우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한다. 우리 어머님은 사업이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예기치 않게 건강이 나빠지시자 남성복 쇼핑몰을 운영하는 우리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넘겨주고 집에서만 지내며 시간을 보내셨다. 나는 첫 인사를 하러 간 김에 고기와 과일을 선물로 가져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딘가 섭섭한 기분이 들었다. 어서 오세요. 힘들었겠죠? 어서 들어와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내 선물을 구석에 박아두고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결혼 인사를 하러 온 것인데 제 선물을 그토록 무시당하다니 너무 기분이 나빴다. 부러지지 않게 깔끔하게 준비된 음식들을 차리지는 않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습관도 없었어요. 심지어 청소도 하지 않았죠. 아이들, 어머님은 부녀 회장의 바쁜 업무로 그런 것이겠지 생각했죠. 어쩌면 나를 귀찮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 모습의 바보 같은 딸로서 어머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 더 환한 미소로 대하려고 했죠. 그냥 짜장면이나 시킬까? 어머님은 결국 짜장면을 시켰어요. 셋이 함께 어질러진 식탁을 대충 치우고 조용히 식사하는데 남자친구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가자 시어머니는 자신의 본심을 드러내더라고요. 돈은 어떻게 쌓았어? 시골에서 와서 간호대학을 다녔다며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하던데 대학을 나오고 나서 대학병원에 다니는 걸 내가 허락한 것 같아. 나이도 좀 있겠고 경력도 있을 텐데 돈은 얼마나 모았어? 혼수할 돈은 있어요. 제가 졸업 후 병원에서 일해왔고 경력이 꽤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생각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모았어? 친정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며 너 우리 집만 보면 안 돼. 결혼할 때 드는 돈도 많이 들고 내가 있는 서울 아파트도 줄 테니 받아야지 않겠니? 어머니, 우리에겐 좋은 집이 필요 없어요. 좋은 집을 바라지도 않고 모은 돈으로 충분히 괜찮은 집을 찾을 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주지 않아도 돼요. 너 내 아들을 어디 거지 같은 곳에서 키우려는 게 아니지. 나 우리 아들이 그렇게 낳았어. 너만 아니었으면 더 좋은 조건으로 결혼시킬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아들이 더 좋다니까 받아줘야겠어. 우리는 보는 눈도 많고 나도 눈도 높아. 결혼은 장난이 아니고 대충 하지 마. 계속 이어지는 예단과 예물 얘기들.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남편이 왔을 때 그 얘기는 자연히 멈춰버렸어요. 그 순간 어머님이 아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거였구나 느꼈어요. 조용히 식사하며 있을 때 이웃이 시댁에 왔어요.
어머님이 현관으로 나가셔서 긴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다른 사람에겐 잘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저 때에는 경험이 없어서 감사 인사도 못 드렸어요. 이건 별거 아닌데 저희 친정에서 직접 양봉한 토종꿀이에요. 한 입씩 드시면 좋아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아니에요. 제가 뭐 한 게 있어요? 다들 도와주고 사는 거죠. 부녀 회장님 아니었으면 저희 여기 못 살았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제가 다 감사하네요. 사실 저희 집에 손님이 와 있는데요. 제가 좋은 시간을 방해했나 보네요. 아니, 아들이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왔어요. 얘들아, 나오세요. 인사드려. 우리는 식탁에 앉아 있다가 인사하러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아들님 연예인해도 되겠어요. 잘생겼네요. 예비 며느리도 아주 예쁘네요. 세상에 이렇게 희미한 품 좋은 풍조 회장님과 가족이 되니 복 받았네. 복 받았어. 아유, 나도 딸 있으면 사돈 삼고 싶었는데 아깝네요. 시댁 하나는 정말 잘 만났네. 정말 시집 잘 오는 거예요. 말씀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이 동네에서 많은 일을 하시나 봐요. 요즘 말로 그 인사라고 하죠.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기부의 아파트에 관한 일이라면 우리 몸살 잊지 않는 분이세요. 올 초에는 옆 동네 재개발로 덤프트럭이 많이 다녔는데 학교 앞을 지날 때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회하도록 하는 운동이 화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시기에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모두를 아우르는 분이라고 합니다. 정말 멋진 시어머니로군요. 이웃 주민들은 마르고 닳도록 시어머님의 자랑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웃들은 어머님을 아주 높이 평가해 주어서 동네에서 평판이 좋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은 부녀 회장으로서 입주민 대표에 출마하실 예정이라고 해요. 아파트 일이 정말 바쁘시겠군요. 그래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면 제가 할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면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제가 한 말을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왠지 서둘러 보내주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그달이어서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나를 봉쇄했다고 했답니다. 어머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묻더군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가 나를 무시하고 돈거렸다고 했더니 먼저는 자기 엄마는 그런 말을 안 했다고 했지만 그러자 내가 영 변수를 줬어요. 나를 믿지 않더라도 대책을 내가 마련해 줄 거라고 말했죠. 내가 대책을 내리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결혼이 걱정되시겠지만 믿어주고 기다려주오. 잘 생각하고 계획할 테니까요. 사람들에게 부담을 끼치지 말아주셔요. 또 집에 대해서는 별개로 알아봐 줄 테니 그 집을 세거나 팔거나 하세요. 제가 좀 잘못 이해한 것 같네요. 미안해요. 재학이가 결혼할 때 돈이 가장 많이 드는 일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어떻게 결혼할 때 돈 얘기를 안 하냐고요? 제 말을 오해했나 봐요. 새아기가 많이 속상했다 해요. 내가 말해줄 때 예쁘게 안 했나 봐요. 잘 알아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꼭 전해주세요. 남자친구가 어머니와 잘 얘기해서 어머니가 저한테 한 행동이나 말이 오해였다고 생각하고 푼 거예요. 남자친구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가 중간에서 잘 조정해 줄 거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남편 하나는 잘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의 결혼 생활도 잘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죠. 그래서 그날 어머님의 말은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 이후로 더 강경한 태도로 저를 대하셨대요. 제가 그냥 받아들일 사람인가요? 게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꽉 잡고 있는데 어머님의 이상한 말은 당당하지 않아요. 아무리 저를 받아들여도 남편이 있었다는 것이 희미하게 생각하게 돼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얼마 후에 상견례를 가졌어요.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과 식사할 때 세상 성격 좋은 척 하시던데 어떻게 섬세하게 돌봐주셨는지요? 제가 그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정말 설레었어요. 제가 소심한 아들만 있는데 따뜻한 딸이 필요했는데 어머, 우리 며느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며느리가 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의 소중한 사람이기에 잘 대해주겠습니다. 만약 수락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사돈이 이렇게 예쁘게 대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도 잘 가르쳐서 시집 보내겠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모습이 이미 충분하니까요. 모든 걸 믿어주신 아들과 소중한 딸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감동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보상입니다. 상견례 이후 엄마는 시어머님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예쁘다고 말씀하시며 안심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 예민했지만 시어머님의 선량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문자에는 결혼 예단 목록이 세세하게 나와 있었어요. 많은 고가 브랜드와 명품이 나와서 5천만 원 이상이 드는 것 같아요. 문자를 보고 당황했지만 시어머님이 바로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우선 예단을 준비하고 현금도 준비하고 여자끼리 하는 이야기에 남자는 끼지 말자고 청소년한테 말하기만 했어. 내가 비싼 집도 주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우리가 그 집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 집 아깝다면 우리에게 주지 말고 새 집을 찾으세요. 너의 아무데나 크든 아무 곳에서 사도 상관없겠지? 우리 아들은 곧게 자란 아이야. 아무 데서나 못 자. 그걸 감당하면 내가 결혼해라. 그럼 되지? 어머니, 우리 파별을 바라는 거야? 그렇게 못한다면 내가 말한 대로 해. 돈도 없이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고 했니? 혼수를 싼 것을 태우면 집안 품격이 떨어지니까 혼수 살 때 나도 같이 갈 거야. 너는 돈만 가져와. 카드로 말고 현금으로. 그 카드값을 우리 아들이 다 갚으면 안 돼. 너의 돈을 거처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얄미웠고 화가 났어. 사실 내 경력도 꽤 있고 월급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차곡차곡 모은 돈이 꽤 돼. 시어머니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을 정도였지.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집을 무시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서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니 결혼하고 싶지 않다. 전화를 끊고 제 표정이 안 좋아지자 엄마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어요. 문자로 온 것과 시어머니의 말에요. 대장님께서 안 사람인 인희를 위협하지 마십시오. 사형이 무성한 경우에 왕리 실제적인 조언을 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놀라 한 말씀이신 엄마도 결실이 다를 게 운전하셨습니다. 혹시 그럼 어떻게 헤어질지 물어보셨다면 제가 이미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만큼 결혼치 안 하거나면 헤어질 수가 없다면 합니다. 이에 대해 장님께서 그렇다면 그것을 해줄 때 하시었습니다. 어머님께선 돈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시니까 하도 을 조달 얻어주고 대화를 바라는 말감에 이대로 결정했습니다. 애가 과 말함으로 금수를 남자친구에게도 기도 말하셨습니다. 여번에는 문자로 왔다고 그러니 남자친구도 뭔가 놀라우며 자기 엄마가 그럴는 사람은 아닌 더 무언 있다며 잘 생각했는지 싶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회당에 인해 직접 시아들께 전화를 걸어 교통을 도왔습니다. 문자 온 목록에 적힌 사치스러운 생각을 줄이 마 기도했고 어머님께서 해주십시는 사집안에는 안 들어서 우리들 스스로 잡아볼 것이며 유숙은 곧 우리 추천하는 한든 스타일로 사귀어하기로 한다. 어머님께서는 또 흥분해서 전화를 하시면 옷 의상 속에서 아들에게 말했다고 더싣고 당신을 치셨지만 저가 또 잊으마라면 꼬리를 내리시더라 하나요. 어이 말 코를 여전하는 점.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면 무시하고 살 거예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어머니와 아들은 제 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단단하기 때문에 아들을 잃고 싶지 않으십니다. 정상적인 사고와 대화를 하시면 됩니다. 남들에게는 좋은 일을 많이 하시지만 나에게는 왜 그러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진 것을 알겠습니다. 너희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나는 떠나줄 거니까요. 그래도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원했던 예단을 안 맞춰주는 것이 마음에 걸리시다니 결국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물건과 돈을 위해 수천만 원을 들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은 매우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집값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우리에게 빚을 갚게 하셨습니다. 집값의 반 이상이 빚이었고 그 빚을 갚을 관해서 돈을 보기 전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실은 어머님이 거주를 위해 드린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주시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왜 많이 주신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집은 사실 필요 없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사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그 아파트를 너무 높은 가격에 팔아서 수익이 없어 빚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집에는 새 주인도 쉽게 찾지 못하고 팔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비어있는 집으로 남겨두고 나중에 우리를 그 집에 모셔들인 후 빚을 갚게 하려는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이미 이사한 뒤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빚을 맡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억울하지만 자식으로서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결혼식을 치를 때까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시어머니와 동네 사람들은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결혼을 잘할 것 같다며 축하의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 사건이 크게 여겨지지 않을 단순한 의견 충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상황은 더 나빠진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노력하면서 결혼식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식사를 기다리는 동안 시어머니와 동네 사람들이 며느리에게 선물을 많이 주시면서 좋은 며느리라며 칭찬해 주시기도 했죠. 아마 시어머니는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맡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천사라고까지 말씀하시며 돈이 없을 때 돈을 빌려주고 아이들에게도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직장을 구해주려고 했다니까요. 그동안 나에게 보이는 어머니는 완전히 돈에 눈이 뒤집힌 사람이에요. 결혼식을 잘 치러주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바빠서 친정과 시댁에 인사하러 갔어요. 어머니는 동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양손을 무겁게 하고 시댁으로 갔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녹음 버튼을 누르고 싶었어요. 완공 후에 1억이라는 금액이 지급된다는데 어떤 업체는 2억을 준다고 했어요. 정말이세요? 그날 뵙겠다고 하며 데려갈 증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별표 당황한 신혼부부와 친절한 장모님 별표 뒷돈을 챙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집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노골적으로 뒷돈을 요구하는 전화를 끊으시더니 거실에 있는 우리를 보곤 화들짝 놀라시곤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너네 언제 왔니? 오면 인기척이라도 해야지. 어머님 바쁘시나 봐요. 저희 신혼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절 받으세요. 절은 무슨 절이야? 요즘 세상에. 그나저나 배 안 고프니 내가 밥 사줄게. 나가서. 어머님은 당황한 표정 그대로 저희에게 밥을 사주시겠다면서 고깃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어머님은 가장 비싼 메뉴를 주문하셨고 손수 고기를 구워주며 저와 신랑이 접시에 계속 고기를 올려주셨어요. 굉장히 아델과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건스 하나 잡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잘 먹고 인사도 잘하고 돌아왔어요. 별표 그날은 정말 어머님이 천사 같더라고요. 별표. 저에게 매우 친절하셨죠. 그리고 사건은 다음 날 일어났어요. 병원에 출근해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다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물으시더라고요. 알려주기 싫었지만 집 대문 앞이라고 해서 일단 알려드렸어요. 남편에게 일찍 오라고 하니 야근이라 늦는다고 해서 제가 먼저 신혼집에 도착했지요. 집에 들어가자 어머님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어요. 너는 살림이 이게 뭐니? 정리하는 센스하고는 그리고 집은 안 치우니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매일 쓸고 닦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비싼 집 줘봤자 티가 안 나네 이래서 여자는 주부이기 때문에 집안을 관장해야 한다. 우리 아들이 이 집에 와서 제대로 쉴 수 있을까? 저는 청결에 강박이 있어 정리를 엄청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올 때는 모델하우스인 줄 안다.
어머니는 오늘 뭔가 다툴 일을 찾고 싶어 하는 느낌이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매일 정리를 하고 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먼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집값의 반은 빚이니까 제가 열심히 일해야 해요. 남편만으로는 부족하니까요. 남편 혼자 돈을 벌면 아깝다고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열심히 일할 거예요. 어머니는 쟤를 빤히 쳐다보더니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즉시 스마트워치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보니 환자들이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녹음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렇게 유용하게 활용하니까 정말 좋았어요. 어제 집에 왔을 때 통화 내용에 대해 듣게 되네. 아니요, 없어요. 들어야 할 내용이라서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배가 고파 밥을 차릴게요. 어머님과 함께 앉아 식사하지는 않겠지만 일단 밥이 되어서 반찬을 꺼내 차리고 있었어요. 그 후에 또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내 눈치를 살피고 우리 집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통화를 하셨어요. 내가 입주자 대표하려고 그동안 그 힘든 봉사활동과 가정일을 한 것 아닐까? 얼굴까지 다 팔렸는데 나 그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거기는 이걸 받는다고 했어요. 그 이상 주셔야지 입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끊어요. 아직도 이 일이 안 끝나는지 어머니는 업체를 졸졸 돌며 누가 더 많이 돈을 주겠냐고 재고 계셨어요. 그도 녹음이 잘 돼 있었어요. 식사 중에 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너는 할 게 없으면 왜 남의 전화를 엿보니? 우리 엄마 아빠까지 들먹이며 못 배웠냐고 나무라셨어요. 듣고 싶지 않았는데 다 들린다. 그리 중요한 전화면 밖에서 받으면 안 되냐고 말했더니 어디서 그런 짓거리 하느냐 면서 소문에 내 책임이라며 화를 내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것이 어머니의 약절지를 발견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저도 할 말 하면서 어머님이랑 제가 싸우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은 어머님께 무슨 무례한 일이냐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때다 싶어서 남편 없으면 자기한테 이렇게 못되게 몰아붙인다면서 자기가 살 수 없다고 쇼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간질 당하나 싶었어요. 아주 배우가 따로 없더군요. 연기력 좋으시고 연출도 좋아서 남편도 어머님을 가엾게 여기더라고요. 남편은 어머님과 저를 분리시키고 어머님 모셔다 드린다고 하고 나가서는 술이 떡이 되어 새벽 늦게 귀가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것 아니냐며 자기 엄마한테 좀 잘하면 안 되냐고 알지도 못하는 소리를 하더군요. 녹음된 거 들려줘도 남편은 듣질 않았습니다. 무조건 저보고 잘못했다고 빌라고 했고 저는 싫다고 하니 앞으로 각방을 쓰자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각방에 쓰게 되었지요. 신혼부터 우린 시어머님 때문에 냉랭해졌어요. 부모가 자식의 앞날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방해만 하고 있어서 정말 어머님이 미웠어요. 남편도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보통 싸우면 며칠 있다가 화해하러 왔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각방을 쓴 그날부터 대화도 없고 저녁밥도 따로 먹고 들어오길래 저도 미워서 화해할 생각 안 했어요. 신혼에도 몇 달을 살아왔습니다. 신혼 생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아야 하는데 우리는 신경전만 벌이고 있었죠. 그래도 이런 문제는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 행동에 속아 넘어가서 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혼자 화를 내고 있는 남편을 어떻게 다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언제부터인지 남편의 표정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지쳐 보이고 매우 피곤해 보였고 냉랭한 사이라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아무것도 없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하겠지 하며 기다렸지만 어느 날부터 통장에 돈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하자니 회사 경기가 좋지 않아서 매출이 줄었다며 내가 버는 돈으로 아끼면 된다고 통장을 건넸습니다. 그 후 화해했다 생각했지만 그 일과 며칠 뒤 우리 엄마가 병원에 올라와야 하는 일이 있어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밑반찬을 하나둘 준비했고 최고급 고기와 함께 식사를 준비한
백화점에서 산 신상 의류와 선물들을 가득 챙겨온 어머니. 남편은 선물 받은 옷을 입어보고 마음에 들었다며 매우 만족스러워 했어요.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는 딸 집에 왔지만 자진해서 집안일을 도맡았어요. 어머니는 식사 시간에 맛있는 요리를 차려주고 청소와 장보기까지 모두 도맡아 하셨어요. 남편은 어머니의 요리를 먹으면서 기뻐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니 행복했어요. 식사가 끝나면 어머니는 뒷정리를 하고 남편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방을 나가지 않으셨어요. 어머니의 헌신으로 남편과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이 어머니의 생신이기도 했어요. 제가 통장을 남편에게 맡겨놔서 얘기했어요. 내일이 어머니 생신이야. 어머니에게 용돈 좀 주자. 내가 요즘 힘들어. 아, 요즘 진짜 어려운 일이 많아. 그래도 생신이니 용돈은 줘야지. 그 정도 돈은 있잖아. 나의 월급은 다 남편에게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마지못해 지갑을 꺼내서 거기서 3만 원을 꺼내주었어요. 정말 탈탈 털어주는 게 아니라 3만 원으로 착하게 꺼내주는 남편은 정말 미쳤나 싶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예의가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생신에 3만 원을 들여서 준다고? 그럼 없는데 어떡해? 아, 빚내서 용돈을 써야겠다. 우리는 안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엄마는 작은 방에 계셔서 안 들릴 줄 알았는데 제가 우리 집 방음이 약한 것을 깜빡했어요. 우리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엄마가 달려와서 우리를 달래주었어요. 어머, 왜 그래? 왜 그런 대로 잡아 나 용돈 안 줘도 괜찮아. 엄마는 돈이 많아. 그까지 생일이 뭐 그러는 거야? 매년 돌아오는데 엄마 생일 때문에 너희들이 괜히 싸우지 마라. 응, 엄마 친척은 괜찮으니까 너희들 싸우지 마.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가 있다고 하잖아. 김서방한테 뭐라고 하진 마. 그 착한 마음에 주고 싶어서 안 줄 뿐이야. 진짜 없으니까 그랬겠지? 아, 요즘 사업이 힘들다며. 다때일수록 잘 해주는 게 맞겠지? 엄마가 너희 집에 괜히 가서 부담해준 게 아닌지 걱정돼. 이거 얼마 안 되는데 김서방 이 먹고 싶은 거 사 먹여주고. 알았지? 엄마는 손에 20만 원을 쥐어주셨어요. 저는 돈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받는 쪽이었어요. 엄마 생신이라 내가 용돈을. 돈을 줬는데 어른들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아휴 마음이 아프구나. 엄마가 나한테 준 거니까 생각해서 엄마 옷 사고 싶어 한다. 응, 아니야. 엄마, 나는 그래도 서울의 딸이라서 이렇게 병원 진료도 잘 받고 다니네. 우리 딸 힘내고. 김서방한테 너무 뭐라 말하지 말고, 알았지? 엄마는 끝까지 우리를 걱정하고 가셨어요. 엄마를 봐내고 집에 돌아오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와 계셨다고 해요. 어떻게 알았는지 딱 우리 엄마 떠나고 나니까 오셨더라고요. 남편도 일찍 퇴근해서 어머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엄마가 하신 대로 남편에게 뭐라도 말하지 말고 안 그래도 사업이 힘든데 더 힘든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잘해주려고 했었어요. 시어머님도 와 계셨으니 이대로 되었으니 엄마가 주신 돈으로 시어머님과 맛있는 밥을 사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 현관에 있는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에 어머님이 요리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계셨다고 해요. 남편도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봐주고 있었고요. 이해, 왜 이 정도? 너 고르는 센스가 좋아졌어. 필요했는데 명품도 고르는 줄 알았어. 이 정도로 좋은 걸 고르는 건 처음이야. 그런데 도무지 바바리와 가방 얘기가 무슨 소린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무슨 소리인지 남편이 급하게 따라가면서 말했어요. 아, 나의 말에 따라 제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왜 당신이 엄마의 환갑을 위해 미리 옷과 가방을 샀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자니 남편은 시어머님을 위한 선물을 사다가 내가 산 것처럼 속여놓고 있나 봐요.
보니까 그것은 수백만 원을 할 만한 명품 브랜드의 바바리 코트와 최신형 가방이었어요. 둘을 합치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이었죠. 우리 엄마에게는 일을 하기 힘들다며 생일날에 딸에게 3만 원을 주던 사람이 자기 엄마의 생일에 1,000만 원을 쓰고 있네요. 내가 믿고 있던 사람이었기에 많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렇게까지 참을 수 없어서 저도 한 소득을 던졌어요. 아, 마음에 들면서 부담 갖지 말고 자유롭게 입고 다니세요. 그건 가짜예요. 왜 가짜냐고요? 이건 가짜라고 해요. 그것 가져가세요. 그러자 남편은 당황한 모습으로 상황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니, 엄마, 그건 제가 가게에 가서 직접 산 거야. 명품이고 정품이야. 여동생이 사온 거래, 내가 산 거야. 아니, 엄마, 그건 인터넷에서 산 거예요. 원하시면 더 사드릴게요. 가짜 물건을. 넌 미쳤나 봐. 어찌하더라도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가짜 물건을 주냐. 너 스스로 입어. 제가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서둘러 어머님을 집에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나와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나와 장모님 사이가 안 좋아서 일부러 일을 꾸몄다고 합니다. 자기 엄마가 이런 거 좋아하셔서 이런 선물 주면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해요. 당신 엄마는 엄마야? 우리 엄마는 가족도 아니야? 우리 엄마도 이런 거 좋아해? 우리 엄마는 뭐 돈이 많아서 딸 집에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오고 사위 준다고 백화점에서 최신상만 골라 사온 줄 알아?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는 생신날 3만 원을 주고 어머님한테는 명품을 선물해? 내 마음 모르겠어? 아, 당신하고 사이좋아지게 하려고 나 나름 매수인 거잖아. 여보, 사람은 공평해야 하는 거야? 어머님께는 명품을 우리 엄마한테는 3만 원을 준 게 말이 돼.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봐. 이 상황이 이상한 상황인지 아닌지. 아, 물론 장모님도 감사한데. 우리 엄마는 이 집 해줬잖아. 집 해준 걸로 치면 우리 엄마가 더 많이 해줬는데. 왜 장모님과 같은 급으로 해줬다고 말해? 뭐, 당신 뭐라고 했어? 집 빚만 잔뜩 있는 이즈 갖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굳이 줘서 빚만 갖게 한 20말 거야? 뭐 장모님과 같은 급, 당신 말 다 했어. 저는 정말 미쳤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소리 지르며 맞짱을 댔어요. 처음이었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도 이렇게 싸운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동안 우린 많은 부분 잘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람을 잘 못 보았나 봐요. 그동안 시어머님으로부터 무시받고 언어폭력을 당한 날 이해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 척을 한 거였나 봐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아무리 싸워봐도 이건 부부간의 배려와 신뢰의 문제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기 부모만 부모이고 내 부모는 부모도 아니었나요? 그날 이후로 제 월급 통장도 바꿔놓았어요. 어머님이 가짜인 줄 알고 두고 간 명품도 가서 다시 환불받았습니다. 제 실력은 이제 챙기기로 결심했어요. 다시 남편과 냉랭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생각이 다르다면 대화로 맞출 수 있겠지만 성격 자체가 다르다면 대화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돈으로 대신하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속도 모르는 시어머님이 전화를 했어요. 당신 환갑이고 입주자 대표로 선출되어서 한 끗을 내고 싶으셔서 이웃들을 다 모아 잔치를 벌이고 싶으셨다니. 집 해준 걸로 치면 우리 엄마가 더 많이 해줬는데. 왜 장모님과 같은 급으로 해줬다고 말해? 뭐, 당신 뭐라고 했어? 집 빚만 잔뜩 있는 이즈 갖고 싶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굳이 줘서 빚만 갖게 한 20말 거야? 뭐 장모님과 같은 급, 당신 말 다 했어. 당신이 요구한 것을 모두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한글 번역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이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순간 좋은 생각이 들어서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님의 생신 때까지 일정이 있었는데 어머님과 남편을 한꺼번에 망쳐놓을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어머님의 환갑잔치 때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잔치가 다가오던 어느 날 어머님은 자신의 행동 때문에 비난을 받아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히려 좋은 일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사처럼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저를 본 후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래 저지른 행동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칭찬들이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임대자 대표로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관 시스템을 갈아 엎을 수 있었으며 어머님에 대한 칭찬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말은 듣기 싫었지만 어머님에 대한 칭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인정에 모였습니다. 정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찼죠. 하지만 음식들이 없자 어머님은 왜 음식이 없냐고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 바로 김밥집에서 3,000원짜리 라면 한 그릇씩 배달해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기함을 하며 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르신들 모아놓고 이게 무슨 경험 없는 짓이야? 너 미쳤니? 아우, 대표님. 겨울라면 하나 먹이려고 부른 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더니. 아, 이건 너무 심하네요. 며느리가 돈을 잘못 쓰시나 보네. 모두들 며느리가 미쳤다고 저를 비난하고 욕하는 도중에 저는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할 말을 또박또박 이어갔죠. 여러분, 라면만 와서 당황하셨죠. 사실 마음은 푸짐하게 대접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 어머님이 뒷돈 받은 걸로 푸짐하게 먹고 쓰는 것보다 그 돈 아껴서 다시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뭐, 뒷돈. 무슨 뒷돈. 저는 그동안 준비해온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적나라하게 어머님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원했고 저울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거기에 더불어 어머님 집 서랍에 있던 계약서와 리베이트 준다는 계약서도 가져와 보여드렸고 그것조차 안 믿으실까봐 업체 사장님을 인터뷰한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업체의 사장님은 돈을 송금한 내역까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입주자 대표가 이런 사람입니다. 아파트 배관 교체 공사를 하면서 책정된 사업비를 빼돌려 자신의 지갑에 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여러분이 피처럼 내신 관리비가 저희 어머님께로 가고 있었답니다. 화가 나지 마세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저 여자는 완전한 사기꾼이에요. 하늘도 저를 돕는 것이었나 봐요. 그런 사이에 어느 집에서 배관이 터지는 사고가 일어나서 눈물이 줄줄 흐르는 일이 벌어졌어요. 배관 교체하는 동안 깨끗한 물을 마시는 줄 알았던 사람들은 녹물을 보고 저의 이야기를 믿기 시작했고 배신감을 느끼며 속았다는 생각에 언니, 시어머님께 책임을 물었어요. 몇 달 전에 바꾼 파이프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부실 시공이거나 시공을 안 한 거거나 부품을 재활용한 거지요. 입주자 대표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이게 다 무슨 일이죠? 그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언니께 진실을 요구하자 언니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는데 곧 이를 공개한 저에게 화를 내며 제 머리카락을 잡고는 제 허리를 치셔요. 입주자들은 언니의 머리카락을 잡고 어떻게 우리를 속여왔느냐고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순식간에 혼란이 휩싸였어요. 결국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어머니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법적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돈을 비리로 받은 것을 반환하거나 돌려준다고 해도 죄를 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금액이 크게 관련되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청탁이나 사기 혐의도 추가로 드러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혐의를 받은 사실로 인해 아파트에서 비난과 질책을 받고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었던 남편과의 관계에 큰 상처를 받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사랑에 빠져서 행동하는 것이어서 판단력이 떨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만나기 전 그날 자기를 만나러 가던 것부터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한다면 좋았을 텐데 사랑에 빠져서 신뢰가 너무 컸던 탓에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결국 운명은 헤어지는 것이었지만 이렇게 온전히 무시하고 상처를 주었다면 화를 내고 결별했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제 부모를 우습게 보고 폐업한 비열한 일을 했던 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이혼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남편의 사업도 잘 안 돼서 폐업한 모습을 검색해 봤더니 그의 최후가 돈만을 욕심으로 삶은 모습이었습니다. 돈으로 나와 우리 집을 무시했던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역대급 복수를 해주니 마음이 시원했어요.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역할이 크다는 건 알지만 돈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 이야기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없이 사는 것은 살아도 사람 속이고 하지 말아야 해요. 잘못을 하면 언젠가 벌을 받기 마련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